자, 이제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사무직 취업을 희망하신다면서 스펙 고민입니다 하고 더빅스쿨에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스펙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 1ILL111이시죠. 네, 지금 학교는 직어국 경제학과시고요. 4.5 GPA 만점에 3.87. 그리고 어학 점수로는 토익 880점 가지고 계시고요. 또 오픽 IH를 목표로 공부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격증은 커말 1급과 한국사 1급을 취득하셨고요. 경력사항은 시청 아르바이트 1달, 시청 청년 인턴 4달짜리를 현재 진행 중이십니다. 그 외에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하신 것 같고요.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은 없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공기업 사무직이고요. 또 하고 싶은 말로는 최근 계속 30배수 정도만 돼도 서류에서 떨어지는데 추가적인 자격증 더 취득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증은 오픽 IH, KBS, 한국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만 따고 필기에 집중하면 될까 싶어요. 경력사항은 시청 관련된 경력사항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끝나고 하반기 공기업 인턴을 한 번 더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수상 경력 대외 활동 없으시고 또 자격증을 그래서 더 따야 할까 아니면 하반기에 인턴을 더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쌤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건 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스펙? 저는 이분 스펙 진짜 전형적인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표본이라고 목표로 잡아야 되는 그런 스펙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수상 경력 대외 활동 없는 거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고 NCS형 채용이라 해서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할 때 사실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에 가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익, 커말, 한국사는 가점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점 요소는 충분히 획득을 한 상태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4달짜리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공기업을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는 그런 스펙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펙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맛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이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수상 경력, 대외 활동 없는 것, 시청 아르바이트 지금 합치면은 한 달, 인턴 4달 해서 5달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하시고요. 자격증, 어학 점수, 학점 이런 모든 면들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량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30배수만 돼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량적인 평가 외에 좀 비계량화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경력 경험 기술서나 직무 기술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펙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작성자님의 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30배수라는 게 조금 큰 배수인가요? 평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50배수도 좀 많고요. 아니면 요즘은 적부 기업도 굉장히 많고 다만 건보 같은 경우는 7배수 아니면 10배수인 기업들도 좀 덜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30배수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평균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이제 기준에서 서류 강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자격증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쌤은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자격증 문제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격증들이 가점 요소로 작용이 되는 경우,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자격증들, 공부하겠다고 하는 IH, 오픽을 목표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사나 이런 것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런 회사들도 지원하기는 덜어한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가점 요소로서 이런 자격증들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격증이 문제일까라는 거에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30배수만 돼도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청 아르바이트 1달 했죠. 그리고 시청 인턴 3달 했죠. 그러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의 서류 전형에서의 모든 경력 경험 기술서와 자기소개서는 시청으로 도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시청 얘기들을 주구장창 써놨는데 굳이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갈등 상황을 써봐라. 그것도 시청에서 있던 일. 뭐 협력 사례를 써봐라. 그것도 예. 시청에서 있던 일.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의 폭이 너무 좁아 보여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어떤 자소서의 구성이나 기획이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말씀은 어떻게 보시나요? 권쌤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는 조금 더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허. 아마 그게 문제일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걸 지금 스펙 내역서를 써주신 것만 보더라도 네. 똑같은 시청에서의 근무지만 정확하게 아르바이트 한 달, 청년 인턴 4달짜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거의 길게 써주셨고요. 그 외에 되게 다수로 보이는 아르바이트는 그냥 뭐 기타 등등, ETC 이렇게만 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자신의 다양한 과거 이력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시청에서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많이 좀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경험 정리보다는 조금 경험을 재배치하거나 재구성을 통해서 자신의 여러 모습, 시청 외에서의 또 다른 뭐 친구들 사이에서 모습이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을 얼마나 또 깊게 하는지 그런 모습들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직무 경험 기술서에 어떻게 녹여낼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격증보다는 조금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경험이 한 가지로 조금 좁혀져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자소서에 너무 한 가지에 대한 것만 기술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두 분 다 똑같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격증을 혹시나 더 따게 된다면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오픽을 더 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자격증에 대한 방향성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쌤. 저는 이제 뭐 취득하는 것 자체는 지금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뭐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뭐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기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영어를 많이 쓰는 기관들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공항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당연히 어학 점수가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서류에서 떨어지는 목적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격증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서류 전형에서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고 폭을 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야기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자격증을 차라리 공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 때문에 합불이 갈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건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들어간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럼 단순히 그냥 가점을 따겠다? 지금 서류 전형이 문제라고 했으면은 나의 이야기를 더 스토리를 텔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는 빅데이터나 전산회계 같이 좀 더 자신의 직무적인 범위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내가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어필하는 것보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경력 경험 기술서나 자기소개서에 더 우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그냥 산업혁명이니까 사기업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공기업들도 굉장히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놨다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에서도 어필이 될 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근데 뭐 한국어나 오픽을 뭐 IH로 따든 AL로 따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서류 전형의 또 하나의 축인 이력서 외에 정성적인 요소일 수 있는 직무 경력 경험 기술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아마 하반기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그러면은 뭐 정량적인 방법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좀 보완할 게 없을까요? 지금 이분께서는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뭐 한국어를 높이 평가해주는 높은 어학 성주, 뭐 토익 만점, 뭐 말하기 점수 만점을 조금 더 우대해주는 그런 특수 공공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공기업 사무직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자격증보단 오히려 교육사항을 한 번 더 되짚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력사항을 쓸 때 우리가 요즘에 공공기관 이력서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축이 교육사항이거든요. 교육사항도 구분이 되어서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직업 교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때까지 어떻게 채워왔는지를 한번 보면서 네. 너무 내가 그냥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냥 뭐 한 5개 중에 3개만 채워두고 아니면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게 그러니까
쓸 게 없는 친구들도 덜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쓰는 것이 없다 혹은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을 거니까 좀 NCS 코드가 나오는 직무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교육사항에 어떻게 좀 더 1점, 2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정량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조금 더 기울이면 좋을 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뭐 직무 연관의 자격증을 더 따거나 교육사항에 대한 걸 추가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공기업 인턴을 한 번 더 해야 할지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런 그 청년 인턴을 많이 해보는 것이 훨씬 네. 더 본인이 서류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청년 인턴을 하게 되면은 뭐 가점으로서 그 해당 기관에서 채용할 때 서류 전형에서 우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력 경험 비수서를 좀 더 다양화돼서 쓸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원을 하고 뭔가를 병행한다라고 한다면 청년 인턴 지원 자체를 1순위로 두고 예. 그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자격증 공부라든지 말씀이 얘기했던 교육 공부를 2순위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취업 준비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반기에 인턴을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아까 뭐 시청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분에 이제 조금 나눠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인턴 저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뭐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이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뭐 성격이 비슷합니다. 업무하는 내용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또 하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입사 전형에서 채용 프로세스 단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좀 정량적인 걸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따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정량적인 가점을 받는 측면에서도 인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인턴 그 공공기관도 다양한 또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교육이나 건강복지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추후에 뭐 물론 이분께서 어떤 특정 섹터를 정해두고 공기업 이쪽 업계의 공기업만 들어갈 거야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내가 해당 분야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뭐 서부발전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3개월간 일을 하고 하반기에 있을 한전이나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 이런 곳에 지원을 할 때 훨씬 더 에너지 발전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우리가 또 효과,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저는 이분께서 지금 인턴에 도전하는 것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시간을 드린다면 지금 자격증에 조금 시간을 쏟으시는 것보다는 두 분 다 인턴 경험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112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권쌤? 저희 지금 얘기들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좀 잡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자기소개서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 30배수나 지원을 했는데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곳들을 지원해본 지금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곳들을 지원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과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쓰는 자소서의 내용들이 그냥 픽스가 되고 정형화가 되고 당연한 게 돼버려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말만 좀 바꿔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효율화 전략은 맞지만 만약에 내가 서류 전형에서 계속해서 탈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량적인 것도 당연히 크리티컬하게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이분처럼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자기소개서도 좀 객관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롭게 내용을 파라프레이즈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요. 좀 추가적으로 그 투데이 잡스를 많이 시청하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신다면 기존의 나의 스토리에 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까지 얻어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서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시청 바라겠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김만두님이 무기계약직 입사 후에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경제학과 응용통계를 복수 전공했고요. 4.5 만점에 3.88 학점을 취득했습니다. 토익은 860이고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워드 1급, 그리고 ABSP, 테셋까지 2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력상 서울 보증보험 아르바이트 4개월, 수상 경력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 우수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금융 자격증이 없어서 이것을 따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는 준공기업, 은행, 금융, 공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금공, A매치 제외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다음에 이 경력을 쌓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 생각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바를 이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분의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스펙 자체는 공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스펙, 앞에 지금 지원했던 분들처럼 한국사 1급이나 워드라든지 토익 같은 경우에도 850을 넘는 토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중공기업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단급 공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데들 지원할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매력적인 스펙 자체는 저는 응용통계를 복수 전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통계학과 출신들이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R이나 세스 아니면 SPSS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뤄보는 툴 다루는 능력을 같이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통계학과에서 다룰 수 있는 툴들을 많이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DSP 같은 것들 보유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강점으로 활용돼서 뭐 예를 들면 가시적으로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는 본인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은행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공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나 워드 같은 경우에 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가 금융권 혹은 금융공기업을 위한 자격증들 취득에 대해서는 한 번은 고민해 보는 게 사실이고 본인도 그 계획성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계획에다 고민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워드 1급과 커말 1급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체는 엑셀을 잘 다루는 능력이고 이게 훨씬 더 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기업 지원하신다 할지라도 워드 1급에서 만족을 하시기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어쨌든 이게 수시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지금 준비하는 것들과 병행해 갈 수 있으니 이것부터 좀 빠르게 취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선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그 금융이나 이런 은행 이런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제를 메인으로 전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흐름에 대해 알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 말씀하신 요즘에 그 디지털 화두가 되는 응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또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도 있고요. 요즘에 또 금융공기업에서 또 뭐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뭐 토스뱅크도 인터넷으로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디지털과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탐나는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자격증이 없어서 따야 하나 고민이다라는 것만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하면 더욱더 완성도 높은 금융권에서 좋아할 만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김만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중 하나가 금융 자격증이 없어서 취득해야 할까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자격증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쌤. 일단 이분이 지금 중공기업을 제외하고 은행이나 이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좀 병행해서 준비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잖아요. 아무리 A매치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금융공기업이나 은행들의 가장 큰 메인은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이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든지 이 기업한테 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신용분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가점 요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심지어 은행이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경제학 그리고 이런 경영학 같은 과목들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이 돼서 회계에 대한 지식도 생겨서 추후에 본인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간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도 강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저는 신용분석사 공부를 추천해 보는 바입니다. 네, 네. 우리 권쌤은 1순위로 추천드리는 자격증을 신용분석사 지금 주셨는데 우리 마쌤은 다른 자격증 얘기 있을까요? 권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분이 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좀 네. 드리면 예. 저는 FDP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파이낸셜 데이터 프로페셔널이라고 2019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국제 자격증인데 이게 영어로 시험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공부도 영어로 해야 되고. 근데 뭐냐면 금융 쪽으로 특화된 데이터 분석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관련된 건 뭐 사회조사 분석사, 신용 분석사는 뭐 그 금융 쪽에 좀 이야기가 된 거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2년 전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시험이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영어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실적으로 스펙에 딱 써서 우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분석사를 쓰시고요. 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경제랑 응용통계를 복수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ADSP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발을 걸치면서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그 금융 데이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넌지시 한두 챕터 정도 공부하면서 나중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 노력, 앞으로의 계획들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쓰면 굉장히 기업에서 좋아할 거예요. 그럼 지금 마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 FDP를 따지 않더라도 전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건 신분사를 따시고요. 네. 네. 플러스로 틈틈이 FDP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진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게 커질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자격증을 딸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보여주시면 현재와 미래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과 이상까지 같이 잡는 이런 계획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담대하게 간이 크셔가지고 이상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현실과 이상에 대한 조언을 모두 들어봤고요. 김한두님이 이제 중공기업과 이제 은행권, 금융 공기업 취업 희망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은행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공기업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네. 저는 지금 공기업도 노리고 은행도 노리고 금융공기업도 노린다라고 얘기한 이분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평가한다,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취준생들이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기관 모두 필기 전형이 NCS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 관련돼서 자격증들도 교집 함점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대부분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쓸 얘기만 쓰고 쓰지 않을 얘기는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지금 금융기관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채만 노리겠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시 채용도 노리면서 동시에 공기업들도 노리면서 적은 티오 싸움에 다양한 직군이나 직무에 지원하는 건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도 그냥 단순히 은행만 지원하겠다? 은행 굉장히 좋은 기관이고 목표를 해야 될 만한 기관은 맞지만 거기만 지원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원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 가면서 1순위와 2순위를 나눠서 동시에 합격하면 골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살펴봤으니까 후반적으로 말씀이 또 덧붙여주시죠. 예. 네, 아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작성을 하고 계실 거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쓰셨겠죠 아마. 엊그제 올라온 KB 국민은행 데이터 직무 여기도 이제 수시 채용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2시까지잖아요. IBK의 청년 인턴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은행에도 꾸준히 도전을 하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은 금융공기업이 지금 채용 진행 중인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금융을 뗀 공기업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지원하는 걸 좀 틈틈이 지원을 계속 하자라는 말씀,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꾸준히 이어가자라는 걸 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너무 똑똑하게 지금 앞으로 진로를 잘 쌓아가고 계시는 우리 김만두님께 두 분의 마지막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무기계약직을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무기계약직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실제 정규직과 준하게 뭐 모든 그런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이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은 기본적으로 인턴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을 하라고 뽑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휴가를 자유롭게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일하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병행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직을 목표로 무기계약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진짜 병행이 가능할지 휴가를 자유롭게 내면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기업들에 다 면접을 다닐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필기 영역을 충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일을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무기계약직보다는 인턴 전형에서 좀 더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필기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격증 한두 개 아니면 뭐 인턴 정도 하나 정도 추가되면 정말로 기업에서는 뭐 떨어뜨리고 싶어야 떨어뜨릴 수 없는 이력이랑 경험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가 이 지원 김만두님께서 서류는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필기 전형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필기 전형 지금부터 뭐 계속 해오고 계셨겠지만 지금부터 여전히 계속 더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뭐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충분히 곧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